네, 그럼 관련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앞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추가로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2차 감염 환자가 나온 거잖아요. 1차 네. 감염 네. 환자의 전염을 통해서 아직까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는 않고 2차 감염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통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라 통제 상황에 있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일단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6번째 환자가 3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국내 첫 2차 감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풀어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3번째 감염 환자가 예. 본인이 감염된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를 많이 여러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제2차 감염 환자로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차 감염 환자도 또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차 감염자가 언제 1차 감염자로부터 전염이 되었고 이 2차 감염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 2차 감염자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또 다 찾아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차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자를 우리가 찾아서 낸 것처럼 2차 감염자로부터의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또 확산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는 전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예.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사회로 감염될 가능성이 이제 우리가 직접 목도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2차 감염자가 생긴 이 상황에서 역학조사가 잘 되어서 예. 다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지 여기에서 또 국면이 생겨서 제3차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면 네. 네. 이거는 또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2차 감염자를 발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염자와의 어떤 그 접촉이 있잖아요. 그 접촉의 수준이 어느 정도면 좀 상당히 위험하고 어느 정도면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까? 예, 있죠. 요것서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밀접 접촉이라고 하면 이 공기적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고 환자라고 하면 명백히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와 같이 있거나 또 2m 이내의 공간에서 1시간 이상 동안 같이 있거나 또는 생활용품, 뭐 칫솔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손잡이가 되었던 같이 공유하거나 네.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옮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무증상자가 뭐 감염을 시키나 안 시키나 이거는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예. 명백히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이제 옮겨지는 거니까 단지 환자와 다소 먼 거리에 한 5, 6m 되는 공간에 같이 있었다거나 네. 또는 간단히 스쳐 지나갔다거나 네. 아니면은 또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 또는 뭐 한 10분, 20분 정도 간단히 있었다거나 이런 정도로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 단지 동선이 겹친다 이런 걸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제가 정의를 말씀드린 밀접 접촉에 네. 해당하는 접촉을 하셨던 분들, 특히 가족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히 역학조사가 되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확산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현명한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개인 위생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정부 당국이나 뭐 관리 체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개인으로서의 나가 어떻게 전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네. 또는 혹여 내가 의심이 되었을 때 나로 인해서 남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건가 하는 예. 것이 이제 우리한테 숙제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 위생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 개인 위생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마스크라고 하면은 일단은 KF80 이상인 거, KF80, 95 정도도 괜찮지만 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일반 마스크라도 한 2장 정도 이렇게 겹쳐서 착용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바이러스 입자는 KF95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통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는 비말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비말이라고 하면은 입자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KF95, KF80은 물론이지만 일반 마스크를 한 2장 정도 겹쳐서 하는 것도 충분히 비말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 흐르는 물뿐만 아니라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2차 감염자가 나왔으니까 가능하면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시는 걸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굳이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네.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고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는 눈 점막뿐만 아니라 샤워를 하는 등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손 씻기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라. 이제 이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교민들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출발을 하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전세기에 탑승을 했을 때 혹시 뭐 어떤 뭐 전파 사례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전세기가 한 대만 이제 오게 되면서 원래 좀 떨어져 앉기로 했었다가 이제 더 붙어 앉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나친 네.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네.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예. 우선은 원래는 무증상자, 유증상자를 같이 이송하기로 했다가 무증상자만 이제 이송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무증상자라고 해서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 뿐이지 이분들이 감염이 되었나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자를 우선 탑승을 시키기는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무증상자라고 해서 무감염자는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첫째는.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최대한 억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공간의 여유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원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붙어서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붙어 앉게 되면은 이제 밀접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더더구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비행기 내에서는 밀폐된 공간이고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전파 위험이 높아지니까 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 중에 혹시 감염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은 무증상자이어야 하고 무증상자라고 하면은 감염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겠죠. 예. 두 번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비행기라고 하는 게 밀폐된 공간이기는 하지만은 공기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공기 시스템이 밀폐된 공간이라서 공기 흐름이 제한되거나 공기가 굉장히 머물러 있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비행기는. 예. 네. 비행기는 고도 한 10,000m,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우리가 산소통을 메어야 숨을 쉴 수 있지 그냥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상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매우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안 네.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때
공기를 모아가지고 한 200도씨 정도 되는 열로 공기를 가열한 다음에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정화를 한 상태에서 공기를 공급을 해줘요. 공기를 억지로 산소와 더불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고도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기가 일방향,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예. 한 방향으로 흐른 공기가 멸균과 가열을 통해서 또 필터를 통해서 완전히 정제된 상태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의 공기 흐름은 매우 제한적이고 네. 일방향으로 흐르고 네.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에는 옆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할 위험이 아주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민들도 무사히 잘 송환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